특히 양식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식은 스타일이라고 나오고요. 기법은 테크닉적인 거, 뭐 작곡적인 작곡 기법적인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뭐 여기 질문에서요. 특히 양식이 뭔지 너무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스타일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스타일이 뭔가 좀 촌스러운 복고적인 어떤 느낌의 스타일이다. 그죠? 뭔가 몇 년대를 생각하게 해요? 70년대? 80년대? 뭔가 복고풍 하면 우리는 그 시대의 분위기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런 어떤 시대 문화적인 배경의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특징, 음악적인 특징, 패션의 특징과 같은 것이 바로 스타일. 그래서 항상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봐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법에 대한 거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이라고 했었죠. 양식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고적인 스타일 하면 언제가 떠오르세요? 제가 여쭤봤었죠. 70년대, 80년대를 떠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했었어요. 바로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 배경적인 거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그 시대를 풍미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 시대를 풍미한 뭐 나팔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독특하게 지내는 문학, 예술 따위들의 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음악으로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양식, 뭐 이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써놓은 정도인 거고요. 이보다도 더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가눔 양식, 디스칸트 양식, 컨덕터스 양식, 모테트 양식,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아카펠라부터 포블동 양식, 바로크에서 모노디 양식까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아카펠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카펠라 양식 하면은 사실 무반주 다성 합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반주 다성 합창. 자, 그러면 무반주 다성 합창의 악곡이라고 하는 거가 뭐 르네상스 시대만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중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카펠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이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유행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펠라는 무반주 다성 합창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풍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풍의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별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연을 할 때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카펠라 하는데 중세 시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어떤 교회 시대의 음악들이 이어져 와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 음악적인 것들이 인기가 많았었더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제제곡으로 들어가 있는 조스갱 데 프레나 혹은 팔레스티나의 미사 작품들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한 것들은 항상 시대 분류에 대한 거 같이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타토 양식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크 시대 왜 콘체르타토라는 거는 대조를 띠르는 것을 우리는 콘체르타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콘체르토라는 말이 있기 전에 콘체르타토, 우리가 무슨 아토라고 붙을 때 뭐 후가가 아니야, 후가토라고 하면 후가 풍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콘체르토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나타나기 전에 콘체르타토적인 양식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라는 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적인 거, 그 시대를 풍미했던 거, 그 시대의 어떤 문화예술계적인 거에 공통적으로 풍미했던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크 시대에는 바로 이런 어떤
대조를 이루는 거. 왜 대조를 이루는 거가 어디서도 나타나지? 건축 양식 같은 데서도 보면은 바로크 시대 건축 양식에 이런 어떤 대조, 균형을 이루는 건축물도 굉장히 많고요. 화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죠. 당연해요. 그러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주제와 그 다음에 대주제 이런 어떤 골격을 가지는 부가 작품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악에 엄청나게 이 르네상스 후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패밀리를 이룬다고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패밀리족을 이룬다 하면서 악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악음악이라는 것과 또 뭐가? 성악이라고 하는 그룹이 대조를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이런 양식, 콘체르타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부류에 따라서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예술 따위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항상 양식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